안녕하세요. 설현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사주구조가 모이게 되는 마지막 과정 고급 5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간해수공업을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제가 디테일에 많이 약하고 그냥 내용만 충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장비빨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명을 지금 켜고 하는 상태입니다. 간해수공업에서 벤처로 승급한 기분이에요.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방송 장비를 하나씩 사나 봅니다. 제가 되게 단순해서 내용만 좋으면 사람들은 잘 들어줄 거다라는 순진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도 조금 이제 좀 보이고요. 장비를 일단은 그죠? 조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화면이 어둡더라고요.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서 저 자체도 잘 보일까, 제 판서가 잘 보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드디어 간해수공업에서 조명 하나를 제가 구입을 하고 벤처로 승급을 했습니다. 걸맞게 사주도 사주 강의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의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기죠? 조명 하나 해놓고 이렇게 좋아.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순진해요. 네. 오늘은 이제 인성에 관한 이제 총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질릴 거예요. 십성, 육친, 비식재관인 하도 많이 들어서 질려요. 근데 이거가 다예요. 사주는 사실은 이 원리를 깨치면 사주가 다 풀리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가 안 보이고 사주 구조를 잘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비식재관인 십성육친에 대한 원리를 완벽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제 사주 수강생들도 그렇고 이론은 알겠는데 그게 적용이 잘 안 돼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적용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일단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 내가 가까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서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도 좀 알고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 글자 하나하나, 이 십성 하나하나, 대운의 흐름, 사주 구조 그런 것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그 이론을 배워서 실전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원리를 깨쳐야 되고 이 원리를 깨치는 과정이 좀 지난한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안 풀리면 원리를 이해 못 하시는 걸로 인식을 하시고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사주를 비식재가 아닌 십성, 육친, 오행 그런 것들을 자꾸 돌려보는 그런
훈련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전 또 아직도 밤에 자려고 누워있거나 또 토가 많다 보니까 제가 소파와 한 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이 오행을 돌리고 십성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주를 자꾸 돌려요. 아직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하물며 그죠? 하물며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배우는 안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주는 결국 어려워 끝이 없어 하고 그동안 이제 90%를 왔는데 10%만 가면 되는데 정상까지 가는 데까지 실패하고 여지까지 공부한 걸 접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유, 고양이 이렇게 출연하고 싶은가 봐요, 자꾸.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항상 부족하고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많이 아는데도 사주라는 거는 안 보여. 그러므로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아니면 이건 해도 끝이 없는 학문이라 난 이제 지쳤어. 하면은 사주를 여지껏 공부한 게 어찌 보면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모른다라는 난 모른다라는 인식하에 끊임없이 그 원리를 깨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별로 노력을 안 해요. 그죠? 별로 노력을 안 하면 발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강의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그 공부가 어찌 보면 이론의 공부가 아니고요. 그 이론이 사주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는가, 그런 연구들을 매일매일 하게 돼요. 그걸 안 한다면 그거는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이 독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라고 봐요. 때문에 저도 강의도 자주 나가고 유튜브도 찍고 상담도 많이 하면서도 틈틈이 나는 시간에 항상 그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돌리는 과정들을 하게 돼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느 정도 원리가 터득이 되고 사주가 보이면 굉장한 성취감이 느껴져요. 굉장한 그 성취감 때문에 결국에는 더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샘솟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저를 믿고 좀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걸 내 머릿속에 원리로 각인을 시키는 그런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주변의 분들 공짜로 많이 그냥 봐주세요. 많이. 그럼 좋아들 하세요. 사주 봐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분 없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뭐 돈 주고 본인이 직접 뭐 전화를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봐준다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글자 때문에 아니면 어떤 십성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사주 구조 때문에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이런 그 강인한 어떤 십성이나 오행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불편하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이유가 이 사람 사주 속에 나의 용신이 들어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자꾸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경험담이니까. 저는 빈말은 절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저도 또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많이 거쳤고요. 근데 이제 저도 실력이 는 건 결국에는 실전사주로 정말 많이 풀면서 는 거거든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그 이론을 적용하는 실전사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다음 강의부터는 실전사주 강의로도 찾아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식재관인에 관한 총정리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실전사주 설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시고 굉장히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인성에 관한 총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비, 시, 재, 관 이렇게 있죠. 네. 인성이라는 거는 수용성 받는 거예요. 인성 수용성. 그 다음에 뭐 도장, 문서, 공부, 자격증, 그 다음에 사고. 예. 아무래도 인성이 많으면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내재화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상대방은 이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성이 없으신 분들은 그분의 어떤 진심 어린 어떤 그런 경험담이나 정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과정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내 상황에 그거를 결부시켜서 받아들일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아무래도 있으면 도장 찍을 일이 있고 문서를 보유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이면은 사실은 긍정적인 상황이면은 좋게 쓰는 거고요. 이 인성이 지나치게 많거나 없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성이 적당히 용신으로서 있거나 적당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 굉장히 이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성도 지나치게 많으면 인성이 오히려 기신이 돼서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사람은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 싶은 거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한 사주에서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왠지 인성이 강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인성이 발달하면 이 사람은 인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을 추구하는 행동 자체를 안 해요. 행동 패턴이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또 인성이 만약에 용신이고 인성이 꼭 필요한 사주라면 자격증을 많이 보유할수록 도움이 되겠죠. 이 자격증이 결국에는 현실성을 불러일으켜서 이 식신으로 작용하고 그 식신이
재성으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사고계가 굉장히 발달했죠. 네, 사고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인성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로 보면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생각하다가 끝나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옮겨서 내가 추구한 바를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인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생각을 너무 오래 하셔서 오히려 그 행동력, 실천력이 좀 부족하고 장고 끝에 이제 악수를 두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의 시간을 다소 줄이고 행동으로 먼저 하면서 실제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본인한테 맞춰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요. 일단은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는 그때그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동 패턴으로 가셔야지 뭔가 이룰 수 있지,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은 결론은 절대 안 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다가 생각 오래 하면은요,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생각 오래 하면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걸 생각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낼 수 있는 어떤 행동력, 실천력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지나쳐도 안 좋고 없어도 안 좋죠. 왜냐하면은 인성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그 관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살이 너무 많아요. 관도 지나치게 많으면 또 살이 되죠. 살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인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비겁을 관성이 바로 치러보는 거죠. 두 칸 가면은 극을 한다 그랬죠. 관성이 바로 인성 없이 비겁을 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돌이 날라와도 어디에 한번 부딪히고서 내가 맞으면 좀 덜 아픈데, 돌이 다이렉트로 나한테 바로 오면은 어디 하나가 부러지거나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인성은 이 살을 막아주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스펀지가 있으니까 이 비겁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살인상생 아니면 관인상생 이렇게 되는 거고, 예전에 이 사주학에서는 가장 최고로 쳤죠. 관인상생의 삶을. 그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시대가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패턴, 그 다음에 사고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이 시대마다 굉장히 변하고, 그 다음 그 시대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시대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좋은 사주, 많이 나쁜 사주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국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원국이 정말 좋으면은 물론 무난한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대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주보다 원국이 많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어요. 많이 치우쳐져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대운이 이 원국에 없는 극을 받고 있는 인자거나 없거나 꼭 필요한 인자가 대운으로 60년이 오면은 이런 인생이 훨씬 더 대발이 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꼭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 그죠? 특별하게 그 용신을 찾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사주는 대발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소시민으로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원국이 치우쳐져 있는데 대운이 받쳐주면은 이럴 때 대박이 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만약에 내 사주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운데 남자의 만약에 원국이 너무 뜨거우면은 일단은 금수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가 이제 금수로 흐르게 되면은 같은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남자는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원국이 이렇게 막 엄청 뜨거운데 이제 대운의 방향이 거꾸로 흐르다 보니까 뭐 이제 화토나 그죠? 화토나 목화 이렇게 흐르면은 그죠? 그러면은 여자는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대운의 방향이 거꾸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에 꽃 한 번 못 피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원국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대운이 받쳐줘야 되는구나. 대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맞아요. 쏠린 사주에서 대운이 그 쏠려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주가 굉장히 잘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인성인데 가장 인성을 잘 못 쓰는 일간이 을목일간과 신금일간이에요. 을목에 있어서 인성은 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을목이 해자축월에 태어나고 주변에 수기가 가득해요. 그러면 을목은 얼어 죽거나 냉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썩어 죽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을목이 이제 화토로 흘러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화토로 흘러가서 수기를 잡아주고, 그죠? 수기를 잡은 다음에, 토로 수기를 잡은 다음에, 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일주가 수가 많으면 일단 불리한데 대운의 방향이 화토로 흐르면 그냥저냥 잘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신금일주가 사오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금일주에게는 이제 토가 인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온통 토예요. 그러면 신금은 그야말로 매금이 되는 거죠. 금이 토에 박혀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토가 인성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대운의 방향은 일단은 목으로 깨고, 그죠? 목으로 깨고 또 수기를 보게 되면은 수목으로 흐르면 그냥저냥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일 때와 신금일 때, 특히 신금이 여름생에 토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인성을 잘 못 쓰고요. 인성을 잘 못 쓰니까 뭔가 공부에도 불리하고
스펙 쌓는데도 불리하고, 그죠? 문서에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서 본인이 오히려 썩어버리거나 냉해를 입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자기가 땅속에 갇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예, 적당히, 예, 인성이 있으면 현실성을 부여하는 이 재성이 꼭 있어줘야 돼요. 인성이 강하면 그냥 선비예요. 앉아서 공부만 해요.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선비겠죠. 근데 인성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 이유는 결국엔 내가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성을 자꾸 쌓는 거잖아요. 스펙을 쌓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좀 강하다 싶으면 이 재성이 현실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예, 인성을 써먹을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좋아요. 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했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예, 공부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이게 사회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섞여서 내가 공부한 것을 써먹을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성이 이제 강하면은 일단은 강하면은 엄마의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엄마의 모습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헬리콥터 맘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엄마가 아이의 손발을 다 자르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인성이 다자인 분들은 엄마가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 아빠가 아이의 교육에 좀 더 많이 관여를 하는 게 개운법이라면 개운법일 수 있어요. 인성이 강한 아이들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일으켜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나를 얻더라도 쉽게 얻어지게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얻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 쌓아주셔야지 인성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덜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성이 이제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수용되어 있는 지식이나 지적 배경, 내 안의 경험들, 경험치 같은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성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이 식상은 쭉정이죠. 그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안에 정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말 중에 뭔가 임팩트 있는 말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인성이 없거나 약하고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본인이 자꾸 스스로 인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도 보고요. 다양한 선배들에게 다양한 경험도 듣고요. 그러면서 배울 거 배우고, 예,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 먹고 살기 위한 이 자격증은 필수 요소겠죠. 그쵸? 그래야지 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내가 식신의 행동을 해서 이
재성을 취해서 내가 현실 속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성이 이제 강한 상태면 비겁도 강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인성이 강하고 비겁도 강하면 결국에는 이제 비겁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내 거예요. 내가 모든 그 생활의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른다. 좀 이기적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인비로 구성된 그런 사주들은. 그죠? 그러면은 자꾸 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기라는 건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스크루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비가 강한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자아가 발달하신 자녀분을 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 나눠주는 삶, 그리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보게 하는 삶,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해서 현실성을 많이 좀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남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비겁이 낮아요. 비겁이 약해요. 그럼 비겁이 약할 때는 인성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 경우는 비겁이 약하다는 거는 자신감 결여거든요. 자신감 결여. 그럼 자신감 결여일 때는 엄마가 굉장히 생해줘서 넌 할 수 있어. 너는 멋진 아이야.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잖니. 아주 작은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자신감을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엄마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엄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강하고 인성이 강할 경우에는 인극식, 식상을 극하는 힘이 세겠죠. 이게 강하니까. 그러면 식상이 좀 눌려요. 그죠? 식상은 아웃풋이에요. 그러면은 인성이 강하고 식상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는 건 많은데 풀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시험을 못 봐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표현이 잘 안 돼요. 똑똑한데 남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아는 건 많은데 현실에 적용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성을 식신으로 자꾸 풀어내는 연습을 부모가 시켜줘야겠죠. 자꾸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 주시는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꾸 끄집어내서 이 아이가 좀 더 논리적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가 똑똑하다는 걸 남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성이 강하고 식신도 강하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극을 한다 그래도 식신의 힘이 무력화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아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부한 거를 잘 써먹을 수 있고요. 자격증을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아웃이 잘 되는 거예요. 인아웃이 잘 되니까 제일 어찌 보면은 바람직한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는 거가 표현이 잘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리 알고 있어도 표현이 안 되면 남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많고 표현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교육 쪽에도 괜찮고요. 그죠? 결국 교육은 내 안에 있는 이 공부성이나 사고성 같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교육해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교육, 뭐 상담, 아니면은 뭐 언어, 그죠? 이런 쪽이 괜찮겠죠. 인성이 발달하고 식신이 발달하고 있으면 이런 업계 쪽이 아주 유망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이제 약해요. 인성이 약하고 식상이 강하면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몇 번 말해보면 본전이 다 드러나요. 그죠? 어떤 사람은 파도 끝없이 양파같이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고 이 사람의 깊이가 보이는데 금방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식신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인성을 갈고 닦아야겠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보다 윗선 아니면 나보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로 듣고, 그죠? 나를 자꾸 내 안에 뭔가 쌓일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려야지 이 식신이 올바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하면 제극인이죠. 일단은 제극인이에요. 물론 제가 인성을 치러 가는데 인성이 치려고 하는데 그쪽 군사 갔더니 그쪽 군사가 우리 군사보다 더 많아요. 그 꼴이죠. 그러면은 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제 힘도 설기가 심하게 일어나겠죠. 쟤는 뭐예요? 마무리 성분이고 현실적인 성분이에요. 굉장히. 그죠? 그래서 제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방점을 잘 못 찍는 그런 분들이세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마무리가 약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강할 때는 이 재성도 좀 강해지면은 좋겠죠. 그러면 운에서 이제 재성이 강하게 와주면 이 내 안에 있던 모든 경험치, 내가 준비했던 그동안의 이런 과정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묶어놓고 이자 꼬박꼬박 내고 힘들게 사놨던 무슨 뭐 땅이든 아파트 그런 것들도 재성이 오면은 그럴 때 팔아서 현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약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게 아니라 운에서 재성이 와서 재성의 힘이 강해지면 제극인이 아주 긍정적으로 일어나서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약해요. 인성이 약해요. 그러면은 인성이 약하면은 재성이 강하다고 보면은 제극인이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수가 다 보여요.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수가 읽히는 거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적이다 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머리 돌아가는 게 막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업 파트너로는 뭐 좋아할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발달하고 인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겠죠. 다소 너무 본인의 이익에 치중하거나 얕은 수가 읽힐 수가 있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 최고죠. 뭐 이건 아까 말했듯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인성이 약하고 재성도 약해요. 그러면은 제극인을 치러 가도 쟤도 설기가 심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별로 파괴력이 있진 않죠. 그죠? 제극인 둘 다 약할 경우에는 얘가 치러 가도 얘도 파괴력이 없고 얘도 뭐 약하니까 크게 뭐 이렇게 뭐 당할 거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인성이 너무 약할 경우에는 그죠? 쟤한테 인성이 마구잡이로 잡혀 먹힐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구도 자체가 약간 비슷하거나 그러면 가장 좋겠죠. 아니면은 이제 운에서 약한 부분이 운에서 받쳐주는 운으로 오면은 쟤도 취할 수 있고 인성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인성을 통해서 쟤를 취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극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성분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만 인성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너무 이해타산적이다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좀 많이 하시고요. 이미지 관리를 하셔서 본인의 수가 많이 읽히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약하고 관도 약해요. 그러면은 관인상생인데 관이 인성을 생해주는 힘이 약하죠. 그죠? 약하죠? 그러면은 관성의 힘은 더 빠지고 인성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성의 힘이 더 빠졌다. 관성은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 통제 능력이기도 하고요. 자기 통제 능력. 그 다음에 관성은 규칙, 사회가 돌아가기 위한 어떤 틀 유지하는 기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 관이 약한 상태에서 인성에 또 빨리게 되면은 자기 통제 능력이 약해지고 규율, 규칙, 틀 유지하는 심리가 남들보다 약할 수가 있어요. 관이 강해야지 극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극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나를 넘어서야지.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거죠. 나를 넘어서는 게 가장 힘든데 그 극기를 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멋진 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관이 강한 상태라면
관이 강한 상태라면 관의 힘을 좀 인성으로 덜어주면, 관은 이제 지나치면은 눈치 보고 소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참다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성분인데, 관의 힘을 인성이 덜어줬고요. 인성이 약했는데 인성이 조금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주 좋죠. 그죠? 아주 좋죠. 그 다음에 관성도 강하고 인성도 강한 거. 예, 관성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 관의 힘이, 인성이 강하니까 힘이 많이 빨리겠죠. 그럼 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너무 강했는데 인성이 강하니까 관의 힘이 많이 덜어졌어요. 그 대신에 인성이 강한 상태에서 또 받았기 때문에 인성은 지나치게 강해져요. 인성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인성은 뭐예요?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 식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표현의 문제, 식상이 뭐 깨져 있거나 없거나, 예, 식상이 뭔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주변이 없어서 오해를 많이 사요. 좀 투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말재간도 별로 없어서 좀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걸 하나도 받으면은 고마워. 조금 잘못하거나 길 가다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잘해요. 근데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도 고맙다는 말, 살짝 길 가다가 부딪혀도 죄송한다는 말, 그런 거 잘 못해요. 그게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너무 강해지면 이 건강인자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다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인성이 강하면 왠지 힘 강할 것 같잖아요. 인성이 강하면 인성이 식신을 확 쳐버리는데, 식신은 건강인자잖아요. 그럼 건강인자면 결국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인성이 강하다는 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엄마의 힘이고 주변의 도움의 힘이에요. 근데 엄마의 힘이나 주변의 도움의 힘이 없으면 나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성이 강한 사람들 게으르고요. 그죠? 게으르고,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만 현실성 부족, 약간 에디슨 같은 거죠. 근데 에디슨은 그걸 잘 풀어낸 거죠. 네. 근데 그냥 진짜 생각만 기우예요. 누워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기우 같은 것들도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성만 강하면 사람이 굉장히 꽉 막혀 보여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느리고 속을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무인성들은 인성이 있는 걸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인성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네. 인성이 약하게 적당히 있으면 참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인다신약으로 있을 때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육친으로 들어가 볼게요. 육친으로 이렇게 빠르게 누르는 건 저희 아들이에요. 누르는 소리도 천천히 누르면은 아빠나 딸이고요. 빠르게 누르면 아들이에요. 엄청나죠, 속도가. 식상 덩어리라 그래요. 엄청 빨라요. 이제는 이 육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성은 뭐죠? 엄마, 그쵸? 인성은 엄마.
그 다음에 인성은 또 뭐예요? 인성은 엄마. 그 다음에 내 아빠가 그거라는 거니까 친할아버지. 그죠? 인성. 그 다음에 비겁은 나. 아니면은 나 이외에 내 주변의 타인, 동료. 어떻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뭔가를 나눠야 되는 존재가 비겁이에요. 파이가 크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치즈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파이가 작으면 그야말로 요만한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정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겁 다자들도 이 결과물, 제가 많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큰 거예요. 근데 비겁이 강한데 제가 너무 약하게 있으면 내가 가져가는 치즈의 양이 요만한 조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타인, 그 다음 식신은 여자에게는 자녀,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장모님 내지 처가. 그 다음에 재성은 남녀 통칭 아버지. 그 다음에 재성은 남자에게는 부인이나 여자. 그 다음에 재성은 또 여자에게는 아버지고, 시어머니도 되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도 돼요. 그 다음 관성은 여자에게는 남편, 남자에게는 자식. 그죠? 자식을 낳아야지 내 어깨에 무게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깨에 무게감이 생기죠? 근데 무게감이 이제 관이 강하면 무게감이 크죠. 삶의 무게감이. 그래서 관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조금 힘들면 바로 또 포기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요. 맷집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비겁이 강하면 오히려 내 위에, 어깨 위에 얹혀진 삶의 무게가 강해도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성이 강하다는 건 엄마의 영향력이 강하거나 친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다시피 다자의 경우에는 좋은 영향 안 끼친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 사주에 인성이 많이 있으면 엄마의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빠가 뭐 결혼을 실패하고 또 다시 결혼해서 새엄마를 얻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헬리콥터 맘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자로 있을 경우에는 엄마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자로 있을 경우에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오히려 가만히 계셔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자꾸 식신을 키워줘야죠. 스스로 하게끔, 아이 스스로 하게끔. 그래서 인성을 자꾸 덜어줘야 돼요. 그죠? 인성이 설기되도록 자꾸 덜어줘야 돼요. 비식으로 자꾸 설기를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인성이 많을 때는 교육을 아빠가 시켜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많다는 건 엄마가 좀 세일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러면 아이는 엄마 피해서 자꾸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인성이 많으면 그렇고, 인성이 만약에 없다. 인성이 없다. 엄마의 영향력이 적거나 엄마의 부재. 엄마가 진짜 없는 건 아닌데
엄마의 손길이 그만큼 덜 간 아이. 필요할 때 엄마가 없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겠죠. 저 같은 경우도 무인성이잖아요. 항상 저희 엄마는 바쁘셔서 항상 집에 혼자 있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예. 잠도 혼자 잠이 들고, 예. 집에 와도 항상 혼자였어요. 그리고 비겁이 일단은 이제 강하면은 주체의식, 자아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경쟁이 강하죠. 아무래도 경쟁을 즐기죠. 경쟁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관이 강한 사람들은 싸우는 게 싫어서 그래 당신이 옳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겁이 강한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기는 힘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싸워서라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타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도 많지요. 그렇죠? 불편한 경우를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자꾸 타인과 다투다 보면은 협동했을 때보다 얻는 게 좀 적을 수 있고 잃는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비겁은 제 관을 나눠야 되는 존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사람은 내 여자도 나눠야 되고 내 부인도 나눠야 되고 내 돈도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관이 많은 사람, 내 직업, 직장, 내 일자리, 내 명예, 그런 것들 나눠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 비겁다자들은 결혼하기 힘들거나 결혼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비겁이 4개고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가 받는 극은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그 여자는 힘들어서 나자빠져서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돈도 마찬가지로 비겁이 너무 강한데 내 파이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그죠? 근데 운에서 제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 그럴 때는 부인도 맷집이 강해지고 부인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고 돈도 파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만큼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에서 이제 비겁이 강하면 재도 커지는 운이 오면 굉장히 좋은 호시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신강제강이라 그러죠. 신강제강. 그러면 굉장히 이럴 때 돈 버는 거야. 이럴 때. 진짜 이럴 때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잘 돼요. 그냥 벌리는 족족 돼요. 네. 그 다음에 관성. 비겁이 강하면 그만큼 내가 승진하기도 힘들고 내가 잡을 구하기도 힘들고 취직하는데도 뭐 경쟁률이 만약에 작년에 5대1이었다. 내가 올해 취직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게 20대1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 좀 닫아줘,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이 좀 튼튼해야지 비겁들이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관도 좀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천간의 비겁이 주르르르 나열된 구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모든 거에 있어서 다
다 나누고 뺏기고 경쟁해서 피 흘리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돼요. 돈이 들어오는 동시에 빛과 같은 속도로 나가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승진 케이스라면 번번이 떨어져요. 능력은 좋은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신이 강하면 여자가 자녀에게 올인하는 경우들도 많고, 식신은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굉장히 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와 도란도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남자는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서재로 들어간다거나 컴퓨터 게임하러 방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참다가 남편하고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 남편은 피곤해, 내일 하자.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이 식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꾸 표출하고 싶은 심리가 되게 많고 대화하고 싶은 심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남편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여자가 남자에게 좋게 나갈까요? 말이 좋게 안 나가죠. 그러면은 이 남자는 그 말에 우욱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도 참을 만큼 참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식신이 강한 여자들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식신이 약하면 남자가 나랑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하거든요. 그냥 인정하고, 그냥 식신이 없는 사람은, 여자도 그렇게 재밌는 여자는 아니에요. 말이 많고 여우과의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아줘요. 다른 데 관심을 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근데 식신이 강하면 자꾸 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받아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는 이혼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식신이 강하면은 처가, 장모님의 입김도 좀 크죠. 그러면은 본가보다는 처가 쪽에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재성. 그래서 일단은 비겁이 강한 사람은 이 식신을 생해주는 힘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겁이 강한 사람이 식신을 생해주는 힘이 강하면 이 식신이 엄청 세지는 거거든요. 엄청 세지니까 이런 구조에서 이혼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식신 자체도 좀 강한데다가 비겁이 이렇게 생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이제 강하면, 상대적으로 인성이 가면 엄마는 강하고, 엄마가 아이의 입을 틀어 막는 거죠. 극을 하니까, 임극식. 그러면 아이의 입을 틀어 막고 엄마가 하라면 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자녀는 엄마랑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말이 없는 아이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그 고민거리가 있으면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친구를 찾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인성이 강하면 내 엄마가 강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내 엄마가 강해서 이 처가나 장모님을 좀 극을 하니까 처가나 장모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죠. 그쵸? 근데 내 엄마도 중요하고 사실 남편 엄마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누가 더 중요한 건 없는 건데, 그죠?
그래서 현명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본인 본가에 갈 때는 본가에 최선을 다하고 또 처가에 갈 때는 처가에 최선을 다하고 그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는 남자가 현명한 남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이제 강해요. 그러면은 재성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강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다 강성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강성이면 둘이 꽝 부딪힐 일이 많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좀 약해야지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그냥 평화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약간 다소 이제 엄마 아빠에 치여서 아이가 눈치 보고 살 가능성도 좀 높고요. 그쵸? 그리고 인성이 강하고 내 엄마도 강해요.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내 부인도 강해요. 그러면은 고부 갈등. 그죠? 고부 갈등이 예상이 되겠죠. 그죠? 고부 갈등이 예상이 되고 인성이 이제 낮다고 생각한다면, 인성이 낮으면 친가 쪽, 이 엄마가 약하고 이제 엄마가 약하고 아빠가 강한 구도겠죠. 그쵸? 그러면 집안에 어떤 일을 챙기고 그런 능력이 아빠가 보통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 약하고 재성이 강하면 아무래도 부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부인의 영향력이 높아서 뭐든지 결정권이 약간 부인에게 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제가 강하면은 그만큼 여자 사주에서는 시대에게 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사주이기도 해요. 제 시댁 쪽이 강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한 분들은 막내 며느리인데도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거나, 제사를 막내 며느리인데 막내 며느리가 제사를 모시거나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인성이 이제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는 엄마가 세고 부인이 약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죠. 딱 고부 갈등이 일어나면 남자가 눈치 없이 엄마 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럴 때 제일 화가 나죠. 제일 현명한 남자는 부인한테는 너가 오라. 네 말이 맞아. 다음에 가면 내가 조용히 엄마한테 얘기할게. 부인은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며느리 욕을 막 하면은, 그래 제가 좀 그렇지. 내가 시간 봐서 조용히 언지해 줄게. 내가 말할게. 내가 할 테니까 엄마 그냥 조금 참어. 그렇게 가운데에서 조율을 굉장히 좀 잘하는 남자가 요즘에는 굉장히 현명한 남자라고 봅니다. 네. 그죠? 구도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여자로 보면은 남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남편의 입김이 굉장히 크고요. 그죠? 남편이 내 생활의 바운더리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남편이 다소 굉장히 강성의 남편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여자 사주에 관이 많으면 이혼율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어서 남편의 결국 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이 강하면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 어깨에 얹혀진 삶의 무게를 굉장히 크게 느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관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사는데 덜 힘들고 더 힘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관성이잖아요. 그렇죠? 삶의 주관성이에요. 근데 사주가 강하면 삶이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고, 내가 사주가 약하면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방문들이 그냥 쾅쾅 닫히네요, 계속. 그래서 일단 관이 많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힘든 건데, 인생이라는 게 뭐 한번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났으면 또 잘 살다 가야 되는 게 이제 인생인데, 내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하루하루 사는 게 참 고역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신강한 사주가 아무래도 인생을 좀 덜 비관하고, 삶의 무게를 좀 덜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양이도 방해하고 저희 아들도 중간에 막 띠띠띠띠 들어와서 방해하고, 강의가 좀 정신이 없는 강의가 됐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요. 조명 하나 샀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저는 이제 벤처 기업이 된 거예요. 가내수공업에서.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겠습니다. 가시는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오늘 하루도 저는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고 아주 힘이 나는 하루를 보내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